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재추진하는 제3인터넷은행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부평가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겼던 인가 심사를 검토하고 또 외평위원장을 금융위로 불러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3인터넷은행 취가 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경제금융부의 이윤아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심사 다시 한번 시작을 하기로 했죠. 네, 금융위는 지난 5월 좌절됐던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인가 허용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심사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금융위는 큰 틀을 유지하되 제3인터넷은행 운영 방식을 일부 수정해서 이번 심사 과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감원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맡아왔는데요. 그동안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당시에도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둘 다 탈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최종구 위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터넷은행 인가를 외평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때문에 한 곳도 인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이번에 외평위 구성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개입을 하고 논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도 그때 당시에 당혹스러웠고 시장도 좀 당혹스러웠지 않습니까? 워낙 이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가 갑자기 불발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좀 심사 기준도 바뀌게 되고 금융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직접 심사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평가위원장을 금융위 전체 회의에 불러서 평가 취지 등에 대한 위원들 질문도 이제 받게 할 방침인데요.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과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좀 표현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은행 최초 인가 권한이 사실 금융위에 있는 만큼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 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에게 인터넷은행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어떤 의지를 외평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겠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외평위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신청자들이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전 과정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기존에 한 번 정도 진행됐던 신청자들의 사업 설명 기회도 원한다면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평위가 꾸려진 그 의미도 존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얼마나 이게 간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강, 평가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평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싹 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금감원의 자문기구인 외평위는 금융과 법률, 소비자, 핀테크,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평가에서는 이 외평위원들이 2박 3일간 합숙 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역시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평위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청사들을 봐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키움과 토스가 그대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정성을 감안해서 기존 외평위원장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상반기 평가에 나섰던 이 외평위원들이 그대로 하반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 신청사가 아예 변경된 경우에는 외평위원회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개편된 심사 방식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이 글쎄요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 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주주 구성이나 사업 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심사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공정성을 위해서 기준을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큼직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도전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토스나 키움이 재도전하느냐 이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도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곳은 없습니다. 앞서 도전했던 키움과 톡스뱅크가 이제 재수를 할 것이다. 이런 업계의 분석이 높지만 두 곳 모두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스가 최근에 하나금융지주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혹시 기존 컨소시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금융 측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존 컨소시엄 구성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번 토스와 함께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려다 이견 차이로 불참했던 신한금융지주 역시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인터넷 은행에 도전할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재벌이 아니면 전자상거래, 스마트 가전, 유통 분야의 다양한 중견 기업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호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자금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만큼 중견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